이 주제는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요즘에 사라진 사람. 네. 전국적으로 지명수습에 대해서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타났습니다. 화면 좀 동영상 좀 보여주시죠. 네. 주소를 아니까. 주소를 아니까요. 네네. 제가 볼 때 선생님이 용산 시대를 열으신 것 같아. 네. 우리 선생님이. 저희도 여기 10년 넘었습니다. 멋있네요. 여기 맞춥니다. 그러면 대통령실이 어딘가요? 좀 크게 좀 저기 현수막 저거요? 하지만 저기에 대통령. 우리가 뉴스 시간에 보는 게 저건가요? 예, 이 장면은 서울의 소리에서 디올백 사건을 폭로한 최재형 목사께서 또 아마 준비된 영상인데 예고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효신 기자 클럽에서 이제 방송됐는데, 그러면 이 문제는 우리 김종대 의원께서 좀 먼저 얘기를 좀 진행해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쎄, 뭐 용산을 굽어보는 거룩하신 분이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이 천공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참 많이 연루돼 있습니다만은, 네. 저기가 대충 어딘지 알아요. 저기서 이제 법회도 하는 건물이었어요. 그래요. 그런데 제가 천공 그거 폭로하기 전에 재작년 4월이네요. 그때 이미 오마이 TV 나오는 조성식 기자가 저길 3차례 방문했습니다. 저길요? 네. 그래가지고 무수히 많이 잠입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은 그 장소이고 저렇게 훤히 보이는 위치가 맞아요. 그래서 저기가 천공이 일종의 어떤 서울의 핵심 신도들하고 비공개 법회입니다. 정해진 사람 아니면 못 지금 들어가요. 2개 층인가 쓴다 그러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단은 최재형 목사가 잠입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용산 시대를 여시지 않았냐 이러니까 바로 보란 듯이 이제 반응이 나온 거거든요. 그게 압권이었어. 예. 그래서 용산에 이제 여의주를 물고 용이 나타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여의주가 바로 정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법의 시대가 열렸다. 그러니까 용산 시대는 내 시대야. 예. 그리고 이 양반이 천부경 계열의 일종의 어떤 교리를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정법 시대에서 윤석열은 그냥 보내준 용이고 실제 용산 시대는 정법의 시대고 본인이 여는 거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마 앞으로 뭐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서히 이제 큰 그림이 좀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아까 조기가 대통령실 조기가 이런 건 뭐냐면은 저쪽 위치에서는 합창 건물 지금 국방부가 쓰는데 그 다음에 이제 왼편에 국방부, 그 다음에 그 앞쪽으로 서울에 보면 유명한 왜 총 쏘면 왜 반란군이 난입하던 옛날 구 육군본부가 있습니다. 저희가 강하게 한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예, 그렇죠. 바로 그 자리. 저 망원렌즈로 하면 다 촬영이 되겠네, 저. 그러니까 저 근태 관리가 가능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태 관리는 그게 아니라 저 서빙고 쪽에 거기 아파트에서 보이고 여기는 이제 산에 조금 가려요. 그쪽 가려요? 현관은 가립니다. 현관은. 이현주 의원님 한마디 하시겠습니까? 아니 이제 사실은 저거 보면 이제 기가 막히죠. 예. 이거 진짜네? 이런 거잖아요. 그 전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연결이 안 됐었잖아요. 그죠? 그냥 추측이었지. 근데 이걸 보면서 진짜네. 그리고 직접적으로 천공이 이 대통령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대통령실 얘기 직접 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이 최재형 목사가 봤을 때는 김건희 여사랑 가까운 것 같은데 아주 가깝지 않으면 들어가서 그렇게 했겠어요. 그죠? 굉장히 가까웠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또 여기 또 가깝네. 이러면서 여기 다 모여서 지금 뭐 하는 거지? 이게 뭐지 이게? 저는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 이거. 아주 심각하다.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 상황을 말이죠.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 이번에 대하는 걸 보고 이 상황, 이 어떤 명분백 문제라든가 특검법이라든가 이런 걸 처리하거나 대하는 태도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 사안을 갖다 마치 옛날에 뭐 이준석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치봤던 그런 수준 또는 대선 때 그때 수준으로 그냥 작은 해프닝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거 심각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뭐가 돼가고 있느냐? 김건희 게이트가 돼가고 있어요. 아니 이미 됐어요. 그래서 김건희 게이트입니다. 그리고 이 김건희 게이트는 하나하나 따로 보면 어떨지 몰라도 이것을 다 묶어서 보면 거대한 국정농단이에요. 거대한 국정농단. 이거 자체가요. 그냥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총선에서 이제 야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이거를 아마 밀고 갈 텐데, 저는, 그러면 이것은 지금이라도 맞을 거 맞고, 사과할 거 사과하고, 처벌받을 거 처벌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총선 이후의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이건 아마 저 완전히 바로 대선 국면으로 가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 사람 도대체 이것을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김건희 문제를 이 정도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상적인 이성적 판단이 안 돼요. 아주 심각한 사람. 저는 그래서 국가 자체에 대한 지금 관념도 없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나 어떤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도 없고, 거의 저는 대한민국 자체가, 지금 그냥 마비된 상태다. 시스템 마비되고, 더 이상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은 상태 아니냐. 그리고 이것을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이 대통령과 이 측근들, 그 다음에 이 여당, 저는 뭐 앞이 훤히 보여서, 참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그런데 왜 듭니다. 총국 얘기 좀 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그 김건희에 대한 이 도저히 몰상식한 태도도 천공이 얘기해 준 게 아닌가. 뭔가 이상하잖아요. 어쨌든 이 검사 출신이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우겨대는 부분도 천공 쪽에서 이건 무조건 막아야 된다. 이렇게 지령이 내려온 것처럼 아주 희한한 이제 이 태도를 보이는데, 오늘 그 동아일보의 송평인 논설위원이 굉장히 합리적인 글을 쓰는 사람인데, 네. 이 디올백 대해서 좀 이상한 논조를 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받은 건 잘못했지만은 종북주의 목사가 저지른 이 함정도 더 큰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네, 근데 문제는 뜻밖이네. 그 목사가 신분을 숨겼냐 이거예요. 다 공개했잖아요, 신분을. 그리고 실제로 통일을 얘기하겠다고 만났고, 김건희가 내가 총선 끝나면 통일에 나서겠다고. 그러면 그 종북주의 목사가 놀아나면 그건 더 문제가 되는 거지, 보수 입장에서는. 그 뇌물보다도. 근데 이것까지 동아일보의 송평현 의원까지도 이 부분을 물타기 하는 거 정도면은 정말 전사적으로, 범정부적으로 이걸 막겠다는 건데, 천공 정도가 여기서 찍은 거 아니냐, 이건 도대체가. 아니 그 대통령 취임식 날 그날 그 연찬회를 했잖아요. 네. 거기 최 목사가 200명인데 초대돼서 가요. 영빈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검증은 어떻게 된겨? 다 검증해야 돼. 친복 목사라고. 그러니까 그 영빈관에 초대받는 게 아무나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그 백이라는 게요. 이게 단순히 청탁금지법인지 아니면 이게 그 경제공동체 법리가 적용돼서 뇌물죄가 되는 건지도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일단 김영란법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지. 김영란법 국민권익위원장 하셨으니까 대통령이 아는 순간 그죠? 네. 고용자 자기 부인이 받았다는 거 아는 순간 바로 인지하는 순간 신고하지 않으면 바로 아니 그리고 본인들이 만들어낸 법리 있잖아요. 경제공동체 법리. 네. 일단은 이제 뇌물죄 되려면 대가성 뭐 이런 걸 이제 따져야 되니까 그걸 입증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 청탁금지법은 대가성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지금 그 법에서 금지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면 청탁금지법으로 되고 네. 또 공직자의 배우자가 받는 것도 공직자의 범죄로 이렇게 처벌이 되고 더구나 이 법에는 명확하게 그 금품을 수수한 걸 알면 즉시 신고해야 된다 돼 있어요. 근데 대통령이 여태까지 신고를 안 했잖아요. 네. 신고가 이제 권익이나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신고를 안 하고 또 즉시 제공자에게 반환하게 돼 있어요. 근데 반환하지 않고 지금 보관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의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 그리고 그 범죄 행위에 썼던 그 물건을 대통령실이 보관한다는 거는 이거는 작물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작물 보관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도 이미 법 위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좀 제가 보기에는 탄핵 사유까지 될 수 있다. 아니 그리고 그 아까 그 저기 청와대 영빈관에 초대받았다고 했잖아요. 그 청와대 영빈관이 아니라 신라 호텔. 아 신라 뭔가 거기 호텔인가요? 연착륙 뭐 하여간에 200명 그 취임 뭐 대사들 기념 칸날 그거잖아요. 그걸 아무나 초대받습니까? 그런데 그 초대받은 거하고 선물 준 거하고 전후 관계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초대한 것도 대가관계라고 어쨌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 목사님 그 목사가 특별히 그런데 초대받을 만한 지위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생뚱맞은 사람을 그런 중차대한 자리에 초대했다? 그거 자체가 엄청난 특혜고요. 그것도 그 사람한테 엄청난 경제적 이익이죠. 그래서 저는 뭐 그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평소에 하던 그거라면 검사들이 얼마든지 이것은 법리 구성이 가능하고 이 뇌물로 수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것만 그러냐. 이게 아까 제가 게이트라고 한 게 그 안에 수많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많은 거기서 또 파생되는 윤 대통령과 뭐 경제 공동체 법리가 항상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양평 고속도로도 그렇지. 문제고 아니 뭐 다 문제예요. 지금 보면 그 목걸이도 다 따지고 보면 문제고요. 그 비선 그 저기 그분 A1이 아니라 뭐죠? 하여튼 그 비행기에 실어가지고 비행기에 같이 타고 간 것도 문제고 아니 문제되는 게 그냥 너무나 많죠. 그리고 주가 조작 문제도 이건 만약에 진짜 수사 제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걸 계속 아니라고 하면서 거짓말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4천만 원밖에 손해 안 받, 4천만 원 손해 본 게밖에 없다. 아니 그것도 선거법 위반이에요, 사실은. 지금 23억 나왔다. 그러니까 그것도 뭐 물론 이제 그 시효는 있지만,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데 이게 세트로 보면 이거 장난 아니다 이거. 거기다 청문까지 나오고. 저는 뭐 이거는 사실은 그냥 사유는 넘치고 넘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유가 있다고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방치하고 이런 식으로 배째라 하고 나가면 네. 결국에 그 길로 가는 게 국민들이 이제 참을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보세요.